네, 11월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은 참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에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11월 첫날부터 시뻘겋게 질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69,0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고, 나머지 알트들도 이더리움이나 앱토스, 니어, 폴카닷 이런 종목들은 시뻘겋게, 아주 시뻘겋게 지금 질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지금 시장을 강타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빅테크들의 어닝 쇼크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10월 월간 종가 마감을 7만 달러 위에서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안겼었는데, 10월 월 평균 상승률이 보통 22%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10월을 보통 업토버라고 부르는데, 업토버라고 표현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월간 종가는 긍정적인 플러스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다. 전고 돌파 시도까지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전고 돌파를 해내지 못한 상황. 사실 이 정도 상황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트럼프, 해리스 이 대선 불확실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살짝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래도 고개를 다시 쳐들었는데 60% 위로 다시금 올라서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월 첫날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 한 방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 노동 데이터, 이 실업률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예측치 수준으로 전달과 동일하게 나와준다라면 오케이 쏘쏘 느낌이 되는 건데, 만약에 또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는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라면 다시금 시장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 하지만 예측치 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환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의 노동 데이터 발표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선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경제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은 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31일, 이른바 사토시 백서가 발간된 지 꼭 16년 되는 날입니다. 사토시 백서 발간 16주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탈중앙화 화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면전에 내세우면서 비트코인의 탄생 시그널을 알렸던 그런 이벤트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문제점, 문제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던 그 시기에 등장했던 사토시 백서.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오늘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고, 하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 16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런 시간인데, 정말 많은 일이 펼쳐졌고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재 상황, 현재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토시 백서 발간 16주년을 트럼프는 아주 또 영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백서 16주년을 축하한다.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해리스의 전쟁을 끝낼 것이다. 비트코인은 메이드 인 USA가 될 것이다. 투표해라.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자신의 공약, 모든 비트코인이 남은 채굴 가능한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전략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전략 잘
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를 잘하는 거죠. 장사 잘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박빙의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폴리마켓 상황은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조금 갭이 줄어들었죠. 트럼프는 69%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해리스가 따라잡다가 거의 한 39%? 이 정도로 따라잡다가 지금 살짝 지금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인데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는 63.7%, 해리스는 36.4%, 여전히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 가능성의 베팅이 강력하게 이뤄지고는 있지만 일반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경합주에서 동률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오히려 대선 이후가 더 혼란스럽게 한 달 이상 또 공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예단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나름 날카롭다라는 선거 예측 전문가들이나 선거 예측 전문 기관들도 지금 어리버리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또 막 기대감이 올랐다가 꼬라박다가 지금 정신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참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조바심과 약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일 기분 좋은 인물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땡큐 사토시 라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총이 코인베이스를 추월하는 또 나름 의미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420억 달러 조달할 계획이다. 3년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 이번 강세장 이후 다음 반감기 이후 강세 사이클까지도 준비를 잘 전략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참 흥미로운 기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팔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해서 복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역량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는 또 차별화가 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경영진은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명확하고 탄탄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경영진은 이번 자금 조달 계획도 명확한 의도를 담았다. 회사가 3년 안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 이 철저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42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냥 막 뻥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단 이번 강세장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셨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번 강세장은 일단 전략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재미없는 이런 상황들을 짚어보고 정리하고 맥락 생각해보고 분석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건데 다음 사이클에는 확실히 비트코인 내지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이라는 건 꼭 크립토라기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나 채굴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까지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일단 거대 기관들이 너무 강력하게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단순히 비트코인 7만 달러나 8만 달러에서 재미 보려고 이러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들이 월가에서 펼쳐지고 있다더라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플로리다주 CFO 지미 패트로니스, 이 양반도 진짜 확신범인 것 같아요. 최근에 주 연기금에다가 비트코인 투자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서한을 날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주 차원에서 암호화폐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금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비트코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 이건 실수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라면 이런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억 달러 투자할 거고 계획 나왔고 계획과 결정이 나온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투자할 걸? 투자량 늘어나게 될 걸?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트럼프 당선의 어떤 호재성 재료로 시세가 10만 달러 돌파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준비 자산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각주는 또 어떻게 움직이며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들은 세계 넘버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안 그래도 지금 AI 가지고 엄청난 기싸움을 벌이면서 AI 소버린이라고 하잖아요. AI 주권 다툼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야 비트코인 가지고 전략자산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스탠스가 애매모호 야릇한데 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스탠다드 차트의 제프 캔드릭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대선 직전에 투자자들이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전고점 73,7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선거 전에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며칠 동안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한다라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까지 도달을 하고 새로운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살짝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죠. 지금 공화당이 과연 의회를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인 예시로 존 디튼이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의 연장선인 거죠. 그래서 의회를 만약에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라면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갈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요 하나가 유일한 변수는 아니야 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사실 잊고 있었어요. 공화당이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제프 캔드릭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면서 공화당이 일단 장악하면 12만 5천 달러 간다 이런 얘기 알트 시즌 그때 펼쳐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거시경제 전문가로 브랜딩이 되어 있는 헨리 제베르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12만 3천 달러까지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횡보 단계를 거쳐서 결국 최고가 경신을 하게 될 것이다. 경신 이후에 매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면서 3개월 안에 최대 12만 3천 달러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만 3천 달러, 한 10만 달러까지만 새로운 고점 만들어내도 이 시장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다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든 12만 3천 달러든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역사, 분기점을 의미하는 숫자가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 창펑자오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시세와 관련해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출소 이후는 당연히 처음이고 오랜만에 입을 열었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역사는 분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명확한 4년 주기 패턴을 거쳤다. 2012년 회복을 거쳐서 2013년 강세장이 펼쳐졌고 2016년에서 2017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관측이 됐었다. 기존 분석을 보면 2024년은 회복의 해이고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사실 너무 이렇게 건방 떨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창펑자오 같은 사람도 과거 패턴에 의지해서 이런 시장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 이 개인 한 명이 거의 세력급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개미 주체의 정보 접근성도 정말 너무너무 한정적이고 제한된 개미 주제에 너무 이렇게 시장의 시간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건방진 거다 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다 똑같잖아요. 아우, 비트코인 언제 진짜 전고 돌파하고 언제 10만 달러 돌파하고 언제 알트 시즌 오는 거야. 막 답답하고 조마심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명백한 어떤 시장의 규칙성과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거만한 거다. 거만함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 뭐 일이 됐든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변동성이 큰 시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이슈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조금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창펑자오도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같은 개미 주제에 어떤 그런 겸허함과 인내심, 시간에 대한 존중, 역시 인내심도 거의 시간을 이겨내는 게 인내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